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버나드입니다. 오늘은 주식 얘기는 아니고 경제 얘기긴 한데, 터키가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해서 더 경제 위기가 왔다고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 왜 이렇게 왔는지 해석을 해드리고, 제 나름대로 주관적인 내피셜이기 때문에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재미로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이 컨텐츠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잘 봐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십시오. 자, 이번에 터키가 기준금리를 또 내렸죠. 14%인데 현재 보면은 8월 달에 19%, 여기 19% 보이시죠? 19%로 쭉 오다가 9월 달에 18%로 내렸고요. 10월 달에 2%를 또 내려요. 16%. 11월 달에 15%, 12월 달에 14%. 여기는 거의 한 달마다 1%, 2%씩 내려. 우리는 0.25, 0.15 이렇게, 그것도 내리는 것도 심사숙고해서 내리는데, 여기는 한 달마다 이렇게 2%, 1%씩 내려버리는 지금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내리나 했더니,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이런 말 했대요. 고금리는 물가를 유발한다. 그러니까 금리가 높으면은 물가도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자기가 그래서 금리를 낮춰라 하니까 중앙은행장이 반대를 하는 거죠. 중앙은행장이 반대를 하니까 중앙은행장도 3명이나 바꾸고, 지금 그래서 금리를 내려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리라와 가치를 낮추면은 당연히 수입 물가는 오르게 돼서 수입이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리라와 가치가 줄어드니까 수입할 때 돈이 엄청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수입하는 게. 그래서 수입이 줄고, 그 다음에 반대로 수출분 가격, 그러니까 낮아지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거는 말이 맞는데, 아니 그럼 물가 상승은 어떻게 할 거냐고. 수입하는 물가들은 엄청나게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하나. 그래서 외국 자본도 많이 들어올 수 있게, 설비 투자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자기는 금리를 내려서 그렇게 리라와의 가치를 낮춘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가치가 낮추면은 물가 상승은 어떻게 할래 하니까 내년 최저임금은 50% 인상을 한대요. 물가 상승률을 낮추려고. 그래서 그래도 이게 실질 임금이 오히려 뚝 떨어지는 게, 리라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지금 터키 연말 소비자 물가지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23%까지 올라버렸어요, 소비자 물가가. 그래서 어차피 50% 오른 인상을 해봤자 결국은 리라 가치, 그러니까 터키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물가지수가 올라버리니까 이거 효과를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더 헬파티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달러 대비 리라와 가치 있잖아요. 원달러 환율처럼 리라와 환율이 봤는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올라 버렸어요. 원래는 3달러 이렇게, 이거 정확하게 제가 볼지는 모르겠지만 이 그래프로 보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렇게 급등을 했다. 리라가 이렇게 가치가 엄청 떨어지고, 달러가 이렇게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달러 하나를 바꾸는데 12리라가 이렇게 드는 거예요. 원래는 예전에는 한 3에서 2리라가 이렇게 들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달러를 바꾸려면 12리라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터키 화폐가, 리라 화폐가 엄청나게 가치가 떨어졌다. 그래서 지금 터키 마켓에서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대요.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리라를 폭락시키면은 결국은 비트코인이나 달러로 이게 수요가 몰린다. 결국은 터키도 이제 점점 달러나 비트코인으로 화폐가 잠식되면서 터키의 리라화라는 지역 화폐라고 봐야죠. 터키 화폐들은 이제 폭락해서 휴지 조각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달러 식민지나 아니면은 코인으로 이제 화폐가 거의 식민지가 되지 않을까. 경제 식민지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리라화가 이렇게 떨어지고 금리 인하를 해서 경제 위기가 오고, 그러니까 당연히 외인들이 대거 몰려와서 부동산을 줍줍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부동산이 싸졌으니까요. 리라가 폭락하고 터키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당연히 부동산 값도 내려가겠죠.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주가 지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터키가 이렇게 금리를 낮추면서 경제 위기가 왔는데 주가 지수는 그럼 과연 어떻게 됐을까? 한번 맞춰보세요. 주가 지수는 오히려 올라버렸습니다. 올랐다 엄청 급등했다 다시 살짝 떨어지는 모습인데 엄청나게 급등을 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터키 리라가 안 좋아지니까 이제 주식을 사자. 현물 그러니까
현금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빨리 뭐 부동산이든 자산을 바꿔놓자 해서 주식을 많이 사서 이렇게 올라버린 거예요. 해외 자본도 많이 들어온 거고, 왜냐면 기업들이 싸졌으니까 이제 해외 자본들이 들어와서 사니까 오히려 주식시장은 더 올라버렸다. 화폐가 대비해서도 주식시장 가치가 높으니까 이렇게 올라버린 모습이고요. 또 아쉬운 우리나라 기업이 있죠. CGV가 터키에 투자를 예전부터 많이 했다고 저도 했거든요. 2000년대 중 뭐 2008년도부터인가 그때부터인가 하여간 투자를 많이 해서 지금 이제 완전 적자를 봤죠. 터키에서 이제 거의 마침표를 찍어줬죠. 원래부터 터키 예전부터 뭐 16년 막 이때부터 터키 투자 잘못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거의 터키가 마침표를 찍어줘서 적자 전환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CGV 주주분들은 힘내시고요. 뭐 어쩔 수 없죠. 터키가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는 또 기회다 해서 뭐 터키에서 이제 자본을 더 늘려서 터키에 더 극장을 사던지 그래야 되나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터키 경제가 안 좋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CGV에도 피해를 많이 봤죠. 그래서 터키가 이렇게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베네수엘라 휴고 차베스처럼 그렇게 정치를 에르도안 대통령이 못하니까 다 이렇게 베네수엘라처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극빈층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정도 베네수엘라 정도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 IMF 정도는 될 것 같아요. 터키가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래서 이거 베네수엘라 주식 차트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베네수엘라도 똑같아요. 그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주식이 그때 엄청나게 올라요. 이거 보시죠. 이 피레침 이거 신기하죠. 이 피레침 했다가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주시장이 이게 지표인데 베네수엘라 카라카스라고 해서 이거 피레침 오는 거 봐요. 이렇게 급등을 했었어요. 참 신기하죠. 이런 거 보면은 다 이런 거는 정상적이지 않는 경제 뭐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터키에서도 왜 베네수엘라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런 걸 왜 대통령이 좌초를 하나.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는 제 그냥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거는 국제관계 속에서 미국의 영향력 때문에 그런 거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미국의 뭐 금융 세력들이나 아니면 미국의 국제관계 속에서 터키의 위치나 이런 지정학적 위치나 터키의 앞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을 보면은 터키가 아주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거는 지금 중국에서 하는 1대1로거든요. 1대1로가 실크로드라고 해서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뭐 키르기스탄 이렇게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란 지나가면서 터키를 지나가서 유럽으로 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나가려면 러시아를 지나가지 않고 유럽을 가려면은 터키를 지나가야 돼, 무조건. 그래서 터키가 여기 관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터키 지역이 아주 중요해. 예전에도 실크로드라고 해서 청나라 무역 때 중국이 실크로드 무역을 하면서 터키 여기 오스만 제국이라고 했었죠. 여기가 엄청나게 무역료를 받으면서 이 오스만 제국이 점점 성장했었잖아요. 예전에도 이 실크로드에서. 지금도 만약에 중국이 1대1로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터키가 중요한 요충지다, 지나가는 지역이고, 결국 해상 1대1로도 이렇게 지나가서 터키가 또 해상으로도 여기도 더 중요한 지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터키가 여기 섬도 갖고 있어요. 여기 섬도 이렇게 반절을 그리스랑 나눠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터키가 여기 영향력이 크다. 중국의 이런 1대1로나 무역로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런 중요 요충지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나중에 이제 만약에 통일이든 아니면 연방제로 교류를 한다고 하면은 이 만주까지 뻗어 나갈 거예요, 여기 우리가. 그리고 중국을 미국이 해체시킨다고 하면은 만주도 독립하고, 그다음에 여기 신장 위구르나 뭐 위구르나 티벳이나 이런데 독립을 하고, 내몽골 자치주 뭐 이런데 여기도 독립을 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쪼개지면은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부산에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철도 노선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는 제가 볼 때는 안 나갈 것 같고, 이렇게 부산에서 나가면서 몽골을 지나서 카자흐스탄을 지난 다음에 뭐 위쪽 러시아를 안 지나야 되니까 이쪽 아래로 해서 갈 거거든요. 아래로 가든지 뭐 아니면 해상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하려면 무조건 터키는 지나야 되거든요. 러시아를 많이 안 지나려면은. 그래서 터키는 중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한테도 아마 미국이 이게 주도하는 이런 유라시아 철도 이런 시장이거든요. 이것도 터키가 아주 중요한 요충지다, 그렇게 보면은 터키의 경제를 미국이 왜 이렇게 경제 위기, 우리나라처럼 IMF처럼 일으켜서 미국 자본이 왜 터키에 들어가려고 하는지 그런 이유가 다 나온다고 보거든요. 또 다른 이유는 지금
나고르노 카라바흐 일대 분쟁 지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터키가 있고 아제르바이잔이 있어요. 근데 이거 보시면은 터키랑 아제르바이잔은 같은 문화권이고 거의 비슷한 언어를 쓰기 때문에 둘이는 엄청나게 친해요. 거의 같은 나라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아르메니아랑은 사이가 안 좋아요. 둘이는 사이가 안 좋고, 그 다음에 러시아랑 아르메니아랑 친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은 또 터키랑 같이 친해지려고 하고 있어서, 미국이 만약에 터키를 장악하려고 하면은 러시아랑 아르메니아 견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결론은 만약에 터키가 점점 커지면서 아제르바이잔이랑 같이 아르메니아를 점점 이렇게 여기 분쟁 지역도 있고 압박을 해서 결국 이 지역을 이제 연결시킨다고 하면은, 이 지역을 연결시키다든지 아니면 아르메니아를 터키가 굴복시켜서 여기를 다 장악한다고 치면은 여기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알타이어계라고 하죠. 카자흐스탄이랑도 터키가 친하고, 우즈베키스탄이나 키르기스탄이나 이 지역이랑 터키랑은 같이 알타이어계라고 해서 거의 같은 문화권이거든요. 헝가리까지 끼는데 여기 이렇게 지역적으로 연결되는 이쪽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이 만약에 미국 중심이 아니라 터키 중심으로 연합을 해버리면은 나중에 이제 중국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무너져도 결국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으면은 결국은 또 미국에 대한 대항 국가가 될 거거든요. 힘이 센. 왜냐면 여기에는 무역로도 중요한 요충지고 아제르바이잔도 자원도 많이 나고 다 자원이 많이 나는 국가들이에요. 그리고 이 국가는 뭐 유럽으로도 뻗어 나갈 수 있고, 동양으로도 뻗어 나갈 수 있고, 이게 아프리카 쪽으로도 뻗어 나갈 수 있는 주요 유충지거든요. 터키라는 지역이. 그래서 터키가 만약에 패권을 장악한다고 해야 하나? 미국이랑 대적하는 국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연결되고 점점 커진다고 하면 그거를 미국이 미연에 방지하는 게 아닌가. 그거를 어떤 걸로 방지하냐면 우리 옛날처럼 IMF를 겪었었잖아요. IMF 때처럼 그런 금융 세력들이 터키 경제를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이 망치고 있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뒤에서 미국의 금융 세력들이 다 사주를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터키에 미국 자본이 들어가서 터키 경제를 장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악을 하면은 미국 영향권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미리부터 그런 수를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중국도 미국 자본이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미국 자본이 뭐 테슬라도 들어가고 있고, 골드만삭스, JP모건, 뭐 블랙록 이런 자본 기업들이 들어가면서 중국 자본 시장도 점점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터키도 점점 이제 미국 자본이든 해외 영국이나 뭐 유럽 자본들이 들어가서 점점 잠식해 나가서 결국 터키의 경제를 장악을 하고 결국 터키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래에 뭐 중국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만약에 무너진다고 해도 이제 여기 지역에서 터키가 연결을 하면, 알타이어계에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또 미국을 대항하는 강력한 세력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미국 입장에서는 국제관계 속에서 미연에 방지를 한다, 그런 이유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중국의 1대1로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철도 이 지역에서도 중국의 특히 1대1로를 와해시킬 수 있는 지역이 터키입니다. 터키. 그래서 이 지리적 요충지도 좋고, 터키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이쪽으로 다 알타이어계 이런 키르기스탄이랑 다 연결되면은 이 세력이 엄청나게 커지면은 무섭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저기에다 바둑돌을 두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해 못하는 금리 인하를 이렇게 하면서 경제를 망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어느 정도는 저는 뒤에서 금융 세력들이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제 말이 다 맞을 수는 없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재미로 보자. 저는 그래서 뭐 어떻게 터키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터키에는 뭐 딱히 뭐 터키에 ETF를 투자하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저희가 경제나 국제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판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저는 공부 용도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정리가 되셨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이렇게 터키 경제는 뒤에서 금융 세력들이 이렇게 조정하는 게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